아까 말씀하신 뭐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 개코계에서 어떤 사기가 있어요? 뭐 예를 엄청 들어 많았죠. 가지고 이제 뭐 그런 거죠. 개코의 퀄리티의 기준이 브리더들만의 다 다르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누가 먼저 얘기할 거예요? 가위가위보. 아까 말씀하신 뭐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 개코계에서 어떤 사기가 있어요? 뭐 예를 엄청 들어 많았죠. 가지고 이제 뭐 그런 거죠. 내가 좋은 크레를 구분하는 방법이나 좋은 크레를 번식하는 방법, 속된 말로 내가 크레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을 공부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없고 내가 그럴 머리가 안 되는 것 같아. 번거로워. 그러면 이제 이 기존에 그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이 업을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케이스를 하나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저한테 돈을 요만큼 주시면요 제가 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돈을 받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는 것도 아니라 돈을 받고 도망간다든지 잠적한다든지 실제로 그랬잖아. 실제로 회피한다든지 만남을 피한다든지. 내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 수입을 해주겠다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돈을 받고 수입을 안 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그냥 없어졌어요. 실제로 없어졌지. 없어졌어. 그분이 이제 없어진 거지. 그런 일들이 사실 이 업계에서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네, 비일비재해요. 요즘에는 많이 못 들었지만 하여튼 예전에는 진짜 옛날에 한참 꽤나, 많았었지. 꽤나 그때 들었던. 코로나 때 그때는 진짜 많았었지. 맞아. 우리가 KRBC를 한 이유도 사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런 일들이 매스컴을 타면서 우리에게도 화살이 날아온다고. 근데 그 화살의 힘이 생각보다 엄청 세요. 맞으면 너무 아파. 그래서 KRBC를 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 이 생물을 다루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단은 진짜 뭐 아니면 도 같아. 맞으면 크게 맞거나. 아, 그죠. 그 비싼 개체들을 분양받는 분들은 일반인이 아니라 이렇게 브리딩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아, 그렇진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더 많이 분양을 받지. 하지만 일반인들이랑 비율로 이거를 선정할 수는 없고, 일반인들도 그렇게 고가 개체들을 분양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고가 개체의 이유는 일단 그 우리가 얘기하는 저 미국형 퀄리티 그거 한번 해주시면 안 됩니까? 퀄리티? 그러지 이렇게. 이게 사람이 보는 관점이 내가 예쁜 아이들이 퀄리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매뉴얼 상으로는 되어 있는 건 없지만 사람들 눈에 봤을 때 예쁜 아이들이 비싼 거야.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도 어차피 나는 이 애가 너무 예뻐서 분양받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일반인들이 막 1,000만 원 넘는 개체를 사진 않잖아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선 넘은 거죠, 사실. 거기서부터는 선 넘은 거지. 근데 생각보다 선 넘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취미로 기타를 치는데 세션 기타리스트 분들보다 취미로 악기를 하시는 분들의 기타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냥 여유로우면 여유로운 만큼 그거는 자율적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맞아. 뭐 나는 이 업을 안 한다고 저렴한 아이를 분양하고 이가 아니라 그냥 뭐 내 경제력이 허락하는 한 그냥 자유롭게. 근데 모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브리더가 되진 않지만 브리더를 꿈을 꿔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 내가 이걸 데려가면서 난 브리더가 될 거야가 아니지만 너무 재밌다. 이걸 뭐 키우면서 즐겁다. 번식하면서 즐겁다. 뭔가 좀 더 다채롭게 번식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데려가시는데 그러면은 이분은 상업적으로 데려가신 거냐?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니까 종식이가 저를 처음 봤을 때 저 사람 분명히 파충류 샵을 할 걸 할 때 너무 좋아했거든요, 제가. 이 파충류라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서 집에서 25종을 키웠어요. 그냥 뭐 도마뱀, 뱀, 정갈, 타란툴라, 뭐 도룡뇽부터 해서 세보니까 종류만 25종이었어요. 집에서 키울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서 그냥 키우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파충류 샵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너무 좋았어. 키우는 게 자체가. 이게 뭐 돈을 벌려고 데려가냐,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데려가냐의 문제보다도 저는 인식의 개선은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비싼 거 사는 사람은 돈 벌려고 데려간다라는 인식이 내가 봐서는 좀 없어져야 그건 돼.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건 없어져야 돼. 저는 좀 약간 예민한 질문을 하나 이제 할 건데, 개코의 퀄리티의 기준이 리더들만의 다 다르다라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분들은 그 퀄리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먼저 얘기할 거야? 네가 제일 할 얘기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키우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이건 확실히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일 싫은 거는 뭐냐면, 물론 브리더에게 있어서 고퀄리티라고 하는 거는 확실히 존재를 해요. 왜?
브리딩을 했을 때 가치가 더 있는 개코라는 거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치만 브리더가 생각하는 고퀄리티의 기준이 크레스티드 개코의 고퀄리티를 따지는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난 무조건 이분화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건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 크레스트 개코 퀄리티와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 그런 아이들과의 그 퀄리티를 얘기하는 건가? 그거를 조금 더 정리해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이거를 브리딩을 해가지고 수익성을 바라보는 사람이 봤을 때의 개코와 그런 게 전혀 없이 나는 얘를 그냥 평생 얘랑 나랑 그냥 살고 싶어 하는 분에게 있어서의 크레스티 개코는 완전 다르다는 거죠. 아 근데 이 말에 동감도 하면서 나는 솔직히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있는 것 같아. 연예인도 되게 이렇게 뭐 잘생긴 연예인이 있고 재밌는 연예인이 있고 무슨 연예인이 있고 이렇게 또 나눠져 있잖아. 사람도 분류가 나눠져 있는데 개코도 난 그렇다고 생각해. 우리가 러프하게 봤을 때 차콜만 봐도 검정색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고퀄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런 일단 러프한 기준들은 좀 고퀄리티에 대한 기준들은 좀 있는 것 같아. 트라이를 봐도 옆구리에 월이 하얗다, 월이 높다, 지워져 있다, 뭐 크라운이 있다, 뭐 이런 걸로도 우리가 퀄리티를 하잖아. 각자가 생각했을 때 브리더의 관점에서 고퀄리티라는 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맞아, 그거. 나눈다라고 하면은 제 기준은 항상 그거예요. 내가 지금 얘랑 똑같이 생긴 애가 나한테 500마리가 있어. 내가 이거 1년 안에 다 분양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고퀄이에요. 나랑 근데 그거는 네. 엄청 반대. 이게 완전 반대다. 예, 저는 그렇게 재밌다 생각해요. 근데. 호떡이 고퀄. 호떡이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감히 제가 판단하자면 호떡이는 진짜 완전 탑 고퀄. 근데 매년 호떡이 닮은 애 100마리만 태어나기가 목표인데 한 마리도 제대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브리딩이 너무 어려워. 나한테 그 질문의 답이 여기에 있어 사실. 나는 뭐냐면은 아까부터 그냥 나는 원래 그 답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다만 이것도 내 주관적인 사견이라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나는 객관적인 희소성이 퀄리티라고 봐. 그래서 100마리 똑같이 생겼는데 100마리가 태어나면 난 가치가 별로 없다고 봐. 근데 별로 안 태어나. 1년에 한두 마리만 비슷한 애가 나와. 난 그게 고퀄이라고 생각해서. 아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4명 브리더가 모여갖고 얘기하는데 생각이 다 다르네. 그럼 다 진짜 다르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토론이야. 어. 누가 맞다 틀리다 결론이 있는 게 아니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고퀄은 내 눈에 예쁜 거. 나는 하얀 색깔 백제의 월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되게 좋아해. 그리고 나는 크라운 뭐 핀 이런 거보다 이 월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좋아해. 나는 이 월이 높고 월이 하얗면 나는 무조건 고퀄이라고 생각해. 이건 내 생각이야. 내 정말 주관적인 생각. 진짜 다 다르긴 하네.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는 물론 제가 좋아하는 것과 입양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거를 맞추려고 노력은 하죠. 근데 이게 어쨌든 잘 맞아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도현이 형 같은 경우에 그런 거 크게 중요하지 않다.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면 그만.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걸 떠나서 희소하면 고퀄이다.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걸 맞아. 수영장님은 어떤 기준이 있으세요? 근데 다 부합해요. 내 눈에도 이뻐야 되는데 내 눈에만 또 이쁘면 안 돼. 왜냐면 이거 너무 중화적인 영역인데 다른 분들이 봐도 얘는 이견이 없어야 돼요. 아, 얘는 이쁘다라는 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개체가 하이 퀄리티다. 여기 지금 자리에 넣었지만 티글성을 얘기하면 형 저희 퀄리티라는 기준을 좀 정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도 손님한테 설명할 때 이것 때문에 점수가 매겨지고 이러면은 좀 더 저희가 설명하는 게 쉽지 않을까요? 야 이건 너무 주관적이어서 너무 생각들이 다 달라. 아 근데 달라도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 보편적으로 이쁘다고 하는 애들은 고르면 비슷하지 않냐?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 보편적으로 이쁘다고 하는 아이들 보면 월 높고 풀커버에 뭐 크라운에 화이트 크라운에 핀 풀핀에 명확한 거잖아. 저는 그게 보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색감 저는 그게 보편적이라고 생각하지 색감 텐저리네. 얘를 저는 좀 두 가지를 들고 싶은데 레오파드 개코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인기가 좋았던 레오파드 개코가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 시뻘건 그런 블러드 만다린이라고 하는 게 엄청 인기가 좋았었잖아요. 근데 블러드 만다린이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전부 블러드 만다린만 번식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블러드 만다린만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그냥 블러드 만다린이 노멀이 되어버렸어요. 실제 레오파드 개코 노멀은 사라져버리고 블러드 만다린이 노멀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가는 것은 나는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 크레스티드 개코의 어떤 이 씬에서도 이미 그 이름 반복이 되고 이미 나는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트라이컬러를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그걸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전부 그냥 트라이컬러가 되는 거예요. 다 크레가 트라이컬러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 희소함 그 자체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얘가 동물이 멀쩡한 애인지 네 발로 잘 기어다니는 건지 이게 아니라 그냥 괴물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너무 대중성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이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지만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희소한 거에만 좀 치중돼 있다. 한쪽으로 좀 쏠려 있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재밌는 게 결론이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내가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뉴칼레도니아를 갔다 온 후에 이 자괴감이 엄청 들었던 게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만들고 싶었던 건 괴물이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희귀한 아이들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 난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 근데 뉴칼레도니아에서 그 환경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만큼 자기의 생물을 보호하는지를 느끼고 나서 집에 왔는데 나는 브리딩하는 애들을 보니까 내가 만들려고 했던 건 괴물이었던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뭐가 이제 맞춰지냐면 건강한 개체 안에서 얘기를 해야지 뭐 다리가 7개야, 꼬리가 2개로 나눠졌어. 이런 거에 대해서 퀄리티를 매겨버린다? 그런 희소성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 하나로 지금 거의 한 20분 넘게 되셔가지고 이제 못다한 얘기는 혹시나 다음에 또 브리더들의 수다가 또 이제 3화, 4화가 나오면은 그때 이제 촬영하는 걸로 하고 이 주제가 끝날 수 없는 네, 주제예요. 제가 괜히 질문을 했나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렇게 뭐 진짜 토론을 너무 심각하게 가니까 이 얘기도 어쨌든 한번 이제 이어서 다음 화가 또 준비된다면 그때 한번 이어가서 해보고 브리더분들에게 크레스티드 개코란 어떤 의미인가? 크레스티드 게코가 이제 저한테 있어서는 사실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한테는 진짜 제 인생입니다. 내가 크레팍스고 크레팍스가 나야. 이걸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건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진짜로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싶고 인생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돈을 못 벌어도 저는 이거 할 것 같아요. 네, 돈을 못 벌어도 이거 할 것 같아요. 저한테 크레란 생각을 해봤는데 여전히 그냥 연고 같아요. 연고. 크레는 저한테 제 도피처가 되고 힐링이 되고 제가 치유가 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서 아직도 크레는 나한테 연고 같아요. 연고. 크레가 그냥 인생에 있어서 그냥 거의 희노애락 같은 건데 제가 힘들 때도 크레가 같이 있고 즐거울 때가 크레도 같이 있고 젊어서 시작해서 지금 계속 늙어가는 과정에 크레가 함께 하고 아까 종시에도 얘기했겠지만 저희도 아직 역사가 짧잖아요. 크레를 한 역사가 짧아서 저희도 계속 거듭하면서 데이터를 쌓고 거기다 이제 답을 드리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같이 늙어갈 것 같다. 크레와. 그래서 그냥 거의 인생의 동반자 같은 거죠. 크레는. 이 얘기는 내가 처음에 했었어야 되나 봐. 야, 이거까지 오면 올수록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씩 다 하고 여기 오니까 제가 약간 눈치 게임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생각 잘못했네. 나한테는 크레는 아픔과 행복. 이 크레로 인해서 되게 힘들어질 때도 있고 이 크레로 인해서 되게 행복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는 지금은 뭐 인생의 동반자? 인생의 동반자를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개인적인 얘기 아니야? 여기 오늘 브리더들의 수다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달 전부터 굉장히 기획을 열심히 하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하고 다 오셨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오늘 얘기한 것들의 내용이 대본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거의 프로토킹으로 지금 진행을 했던 거고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3화, 4화도 또 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촬영에 협조해 주신 분들 이제 크레팍스님, 오인트님, 수염농장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려운 발걸음 또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